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음 주부터 목포와 진도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겨울 전남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과 정치적 약자를 우대하는 가점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다 보니 오토바이 교통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양정은 기자가 경찰의 교통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심 번화가.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4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는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고 급증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겠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함께 단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경찰 단속팀이 교통위반 차량은 없는지 도심 곳곳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도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달아나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5분도 안 돼 검거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선생님은 무면허 이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진술서 하나 받겠습니다. 예, 여기 생년월일. 인도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위반하셔가지고 스티커 발급하겠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2,0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단속도 대폭 강화하고 교육 홍보도 병행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속에 최근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로 인해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와 진도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를 세월호 8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기억식과 기록 전시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목포 원도심 갤러리 나무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세월호 8주기 기록 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열리고 16일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에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기억 공간 지키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0대 이하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9,908명으로 하루 전보다 2,500여 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 늘어 253명을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 순천시가 1,000명 이상 발생했고 학교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일선 학교에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학교마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학교 현장의 준재난 상황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로 예정됐던 일선 학교 감사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전년보다 48% 줄었고 살처분도 380만여 마리에서 32만 마리로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계열사의 협력 체제로 선제적인 맞춤 차단 방역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포 지역에 입항하거나 귀향하는 선원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이 개관했습니다.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선원 휴게실과 선원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한국해운조합과 수협중앙회 후원으로 회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선원 직업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과 정치적 약자를 우대하는 가점 제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나 안 치러본 사람이나 정당 정치가 처음이면 똑같이 우대받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정치 신진 세력 등용문을 넓히는 게 곧 기존 정치 세력의 기득권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 최고 25%, 정치 신인에게 최고 20%의 중복 없는 가점을 줍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보다 정밀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한 60대 예비 후보는 삼선 조합장 출신입니다. 조합장은 지자체장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을 무기로 각종 선거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정당 정치가 처음이란 이유로 정치 신인 가산 20%를 받습니다. 반면에 정치 신인이 아닌 45살의 민주당 예비 후보는 청년 가산 10%를 받는 게 전부입니다. 조합장이나 정치 관변 기관 단체장 등 정치가 익숙한 형식상 정치 신인들과 권리당원 확보 등에서 경쟁해야 하는 여성 청년층에 대한 안배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인 동시에 청년이거나 정치 신인인데 청년일 경우 가점을 중복 적용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여성 후보자 가산을 25%에서 30%로 증가하고 25%를 가산했던 만 29세 이하 청년은 50%로 15%에서 20%를 가산했던 만 39세 이하 청년은 30%로 증가. 현재 전남 각급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699명 가운데 여성은 73명으로 10%에 불과하고 40세 미만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삼선 금지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어제 4차 혁신안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일한 지역구에서 3차례 연속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혁신안의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신인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비례대표, 전남도의원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계자 등으로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재선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산 현 무안군수와 신우철 현 완도군수의 출마 이유를 이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무안의 잠재력을 성장의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산 군수는 항공산업 육성으로 미래 100년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농 행복도시 건설, 특히 남악 오룡의 도시 행정 중심의 제2청사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무안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대전환의 시점에 지난 시간 도시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저의 성숙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우철 완도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군수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군정 성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시작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 완도 군수 3선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든든한 사람이 군정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사막도 5성급 호텔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은 20만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만드는 내용으로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입해 8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컨벤션 시설과 900실 규모의 호텔 리조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전체 2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육상 부지의 절반 면적은 민간 사업자가 해상 데크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해 목포시에 기부 체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남경찰청의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수사 전담팀 활동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3개월 동안 섬 지역 직업 소개소 등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화물 차량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져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25톤 화물차에서 병맥주 80여 박스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의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문이 열려 병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과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는 굴곡지고 중복된 버스 노선을 개선해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며 준공영제를 앞서 실시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 목포형 준공영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 원씩의 양육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일자는 4월부터 매월 20일이며 매월 10일 이후 신청권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관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4.6% 오른 가운데 전라남도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주기적으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군 합동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평군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한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 상담실을 설치해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4개 부서는 오는 2027년까지 한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대학교와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업, 농촌,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과 전남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상호 발전을 위한 관계자 교류 지속적 확대 등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영농철을 맞아 인력 지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농협은 35개 농협이 참여하는 농협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에 인근 도시의 유휴 인력을 알선할 계획입니다.